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역과 해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면역에 관련된 여러 면역세포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천식 이런 거 설명할 때 앞에 영상에서 호중구, 그 다음에 림프구, 이런 그 NK세포, 이런 백혈구에 대한 자세한 거는 그 앞에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면역세포라고 하면 한마디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세포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 시간에도 많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어떤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또 하루에도 내 몸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해도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면역세포, 내 몸을 지켜주는 백혈구 이런 것들이 잘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면역력이 강하면 암도 안 걸리고 또 병도 잘 안 걸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암 환자라 해도 NK세포나 다른 백혈구 세포들이 정상인들과 똑같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경우가 50%가 넘는다고 해요. 물론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 면역세포 수치가 뚝 떨어져서 그 수치 끌어올리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지만,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정상인데 면역세포가 정상을 유지하는데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평상시 면역력이 강하다고 건강하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린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암은 여러 형태로 오는데 면역이 건강한데도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해독이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이렇게 면역과 해독은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백혈구 수치가 정상인데도 미세먼지를 많이 마셨다든지 또 발암물질을 많이 접했다든지 하면 암에 걸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해독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독성물질을 접하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입자가 너무 작아서 호흡을 통해서 폐를 통과하고 바로 혈액을 따라서 온 전신을 다니면서 많은 나쁜 영향을 주는데, 심지어는 뇌에 침착돼서 치매도 유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미세먼지나 또 중금속, 또 약물 독성, 또 샴푸 같은 각종 생활화학 성분들, 플라스틱, 일회용컵, 이런 거 환경 호르몬 등 많잖아요. 이런 많은 외부 환경 독소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접촉하면서 우리가 사는데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간에서 또는 세포 단위에서 해독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체에서 해독의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는 간인데요. 간에서 해독하는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난번 앞쪽의 영상에서도 간의 해독 1단계, 2단계를 걸쳐 담즙 분비해서 배설하는 3단계까지 자세히 한 적이 있는데, 대략 보면 1단계는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간의 효소에 의한 해독이고, 2단계는 1단계에서 해독해서 생긴 독성물질을 주로 포합반응이라는 무독화시키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1차 해독계는 잘하는데 2차 해독계가 약하대요. 예를 들면 술, 알코올을 먹으면 1차 해독계를 걸쳐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중간 대사물질이 되고, 그 다음 2단계 포합 반응을 걸쳐서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 즉 CO2와 물 H2O로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는 호흡으로 배출하고 물은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해야 술의 최종 분해 과정이 끝나는 건데, 한국 사람은 2차 해독계가 잘 발달되지 않아서 막상 술을 먹고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까지는 분해해놓고,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알코올보다 몇십 배 독하거든요. 여기까지 분해해놓고 그 다음 2단계 처리가 안 돼서 그 독성으로 한국 사람이 간경화 환자가 많은 거래요. 2단계 분해 능력이 유럽인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와 독소인데, 스트레스와 독소들이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드레날린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은 펌프질을 해도 말초 혈관들은 수축이 되어서 혈류 흐름, 즉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세포 조직을 파괴하게 되고, 면역세포 중에 과립구가 증가해서 활성산소를 뿜어대고, 그렇게 되면 세포 조직이 파괴되는데, 이런 상태를 염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염증이 더 심해져서 점막 밑에 근육층까지 패이면 궤양이다 라고 하는 거고, 더 심해져서 세포들이 죽어나가면 기능을 잃게 되는 부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심부전, 신부전, 간부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포가 죽어야 될 상황인데 끝까지 살아남으면 그것이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 없이 건강하려면 면역력을 강하게 하면서 해독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면역력을 강하게 하면서 해독력을 키우기 위해 세포 교정요법을 하는데, 세포 교정요법을 OCNT라고 약자로 표시하는데, O는 오르소, 바로잡다 이런 뜻이고, C는 셀룰러, 세포라는 뜻이고, N은 뉴트리션, 영양, T는 테라피, 치료의 약자로서 OCNT라고 해요. 이 OCNT를 하면, 즉 세포 교정요법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또 혈류량이 증가하고 림프가 활성화되면서 만성 염증세포가 제거되고 후성 유전자가 복구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포 교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면역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정상피화생도 마찬가지로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세포 교정요법과 한방요법을 총동원하면 후성 유전자를 복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면역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70대 중반 정도 되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 OCNT 세포 교정요법을 하는 중에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부작용 아니냐, 못 먹겠다고까지 할 정도였는데, 잘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드시게 하고 했더니 7일 정도 지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몸이 오히려 너무 가뿐해지고 너무 좋다고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 주기까지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우리가 낡은 건물도 리빌딩 할 때, 재건축할 때는 많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낡은 내 세포를 정상 세포로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노폐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명현 반응,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